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차단 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퍼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병원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다는 등 잘못된 내용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전남 서북권과 동북권 등 지역의 거점 병원마다 근거 없는 소문이 발생했고 인터넷 카페 등 SNS에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예방 차원에서 진행한 차단 작업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이미 순식간에 다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사실관계 확인 요청이 저희들한테 계속 제 개인적인 휴대폰으로도 많이 왔고 또 병원 대표 전화를 통해서도 사실 여부 확인이 상당히 많은 양의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으로 해명은 했습니다만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자꾸 그렇게 유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인 양 시민들이 첫째는 불안해하는 것 같고 30일까지 전남 지역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전수조사 대상자 3,023명 가운데 전남 지역은 11명이 살고 있지만 최근까지 이상 증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며 추가 브리핑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도내 일부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는 그런 확진 환자가 있다는 어떤 그런 루머성 소문들이 많이 퍼져서 도민들이 불안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도내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 방역대책본부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 드릴 테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혹시 소문을 들으시면 우리 전라남도 방역대책본부나 보건소로 확인하신 후에 30일 오전까지 전남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의심된다며 선별 진료소를 찾은 사람은 41명. 이 가운데 현재까지 확진 환자는 없으며 14일 동안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문에 전 국민들이 공포에 빠졌었는데 또다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적이 없는 바이러스다 보니 치료제가 없고 아직까지 감염 원인도 명확하지 않아 공포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이고 최초 발병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안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감기 바이러스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보는 형태라는 것.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같은 종 간의 감염을 일으키는 통상적인 바이러스와 달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 감염된 변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박쥐에서 유래한 바이러스와 89% 이상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 치료 백신이 없을 뿐더러 감염 확산의 원인조차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실정. 현재 가장 유력한 확산 원인으로는 공기 감염이 아닌 사람의 침 등을 통한 비말 감염이 지목됩니다. 사람 간에 전염이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쨌든 변종인데 바이러스 자체가 사람 호흡기로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염의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일본에서는 중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은 택시기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2차 감염 사례도 처음 입증돼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는 공항과 관광지 등에서 검역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전세기를 띄워 중국에 있는 자국민 기환 지원 조치를 취하는 등 2차 감염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국내에 확산되면서 가짜 뉴스도 생성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감염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국 우한시에서 온 여행객을 태우고 운전한 버스 기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서 동승했던 안내원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처럼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걸까요? 정확한 감염 원인이나 감염 경로 그리고 잠복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사람 간 감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증상이 없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가 되는 걸까요?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의 문건에는 무증상 감염의 근거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메르스와 사스를 포함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에서는 증상이 없을 때 전파력은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무증상 확진 환자 등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정확한 것은 유행이 완전히 종식된 후에 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 그리고 혈액 분석 등을 통해서 판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접촉자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될까요? 접촉자는 이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에 항공기와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이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정도와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설정이 됩니다. 특히 항공기 내의 접촉자 범위 기준은 이 항공기에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세열의 승객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중심에 모두 7열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도대체 상황 종료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이 해외 유입 감염병은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안에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안팎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중국 호흡기 질환 전문가 중난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감염 확산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그러니까 이 다음 달 4일에서 7일 사이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 대규모 환자 증가는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홍콩대 연구진은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4월 말이나 5월 초 절정을 지난 뒤에 6월에서 7월에나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방 백신도 없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외에는 특별한 예방 방법도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발생 동향과 지역별 선별 진료소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공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이전까지 밝혀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 4종, 메르스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종 등 총 6종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가됐습니다. 증상은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으로 독감과 유사하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우한시 등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반 감기 걸리면 열나고 기침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목 아프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증상이. 근데 중국 우한을 갔다 온 사람 더 집중관리 대상이고.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나타내는 예비 재생산 지수는 1.4에서 2.5로
독감과 유사합니다. 감염자의 침 등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자의 침이 직접 점막에 닿거나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얼굴을 만질 경우 감염될 수 있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완치 치료제가 아직 없어 예방이 최선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아야 하고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합니다. 이때 손바닥과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증세로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이렇게 손으로 코와 입을 막을 경우 바이러스가 옮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마스크가 없다면 이렇게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고 기침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여론은 지금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감염병이 중국에서 시작돼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인종차별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요즘 길에서 중국인들 보면 어때요? 무서워요. 감염됐을까 봐.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거리를 두고 싶을 것 같아요. 저 사람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국인을 꺼리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글에는 60만 명 가까이 동의했고 일부 상점에서는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도 붙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중국 우한시라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퍼졌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중국 안에서는. 그래서 중국인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서 최대한 막아서 저희 나라는 바이러스를 안 걸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국민의 안전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좀 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잠복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별 문제가 뭐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여행 왔다 가는 사람들은 좀 꺼려지겠죠. 한편 일부 상점들이 모든 중국인 출입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이게 저기가 퍼뜨리면 안 되니까 안 오는 게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지 뭐 중국 사람들이 먼저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사람들 살고 보는 거지. 그거는 워낙에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반반인 것 같아요. 식당 오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 더 많으니까 예방한 건 좋은데 그 중국인들도 한국을 알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시민들의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중국인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내 앞에 뭐 중국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병이 두려운 거지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좀 동정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병을 이겨내는 그런 마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치중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김에 따라서 더 그런 부분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속단하는 건 좀 그렇고 일단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사람도 안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람이고 인권인데 조금 아무것도 모르고 좀 멀리하는 거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중국인이라고 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서로가 협조해서 이렇게 아프고 뭐 할 때 서로 도우면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 사람 사는 세상이고 질병이 위험하고 그렇지만 너무나 구분져서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다 같이 질병을 막고서 좀 나가는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가는 게 더 이 사회에서
좀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최근 정부가 관광 거점 도시를 선정해 발표했죠. 전국에서 모두 5곳이 선정됐는데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목포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관광 거점 도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이렇다 할 관광 인프라가 없었던 목포에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찾아올지 고정민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기자기한 다도해의 섬과 기암괴석을 간직한 유달산.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케이블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절경들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목포 원도심. 도심 자체가 지붕 없는 근대 역사 박물관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의미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갖추고도 그동안 관광객들에게 외면당했던 목포. 최근 정부가 목포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 강릉과 전주, 안동시를 포함한 전국 4곳을 지역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도시를 거점으로 삼아 수도권으로 몰렸던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근대 역사 문화, 그 다양한 자산과 콘텐츠, 또 마세도시 목포, 슬로시티 등 다른 지역들과 차별화된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도시로서 성장 가능성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목포시는 관광 거점 도시 선정으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는 근대 역사 자원과 연계해 도보 여행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가 도입됩니다. 근대 역사 자원을 활용한 공연과 축제도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남도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음식 개발로 세계적인 맛의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시민들의 친수 공간인 평화광장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춤추는 바다 분수는 부유식 무대를 추가해 볼거리를 더하고 바다와 맞닿은 곳엔 공원이 들어섭니다. 여기에 사막도와 갓바위 문화예술타운도 관광자원이 들어서고 장좌도는 대규모 숙박이 가능한 레저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목포시는 각 권역을 맞길 30리길로 연결해 남도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로맨틱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 1,500만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네트로 퓨처 로맨틱 관광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거점 도시 선정으로 오는 2024년까지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된 목포. 다만 지방비 재원 마련과 인접 시군과의 구체적인 연계 사업 부재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오는 2022년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여수시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지자체장과 합심해 여수 개최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전 세계 197개국 3만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회의가 우리나라 여수에서 열릴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전 세계 곳곳에서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제한해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의체입니다. 전 세계 197개국이 가입돼 있는데 회의가 열리는 동안 3만여 명이 개최 도시를 방문합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 효과, 도시 이미지 제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봤을 때 전 세계가 유치 경쟁을 펼치는 회의체입니다. COP는 대륙별로 순회해서 개최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에는 아시아 태평양권 국가 가운데 한 곳으로 개최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2022년 COP28 개최지로 우리나라가 결정되면 여수 세계박람회장과 남해안 남중권을 중심으로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그것도 남해안 남중권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경남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중심도시 여수시가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뜻에 맞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느냐 이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수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동서포럼에 참석해
COP28 여수 유치를 약속한 사실을 언급하며 여수 유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COP28 유치를 성공시키려면 먼저 국가 차원에서 계획이 확정돼야 합니다. 여수시는 COP28이 올해 상반기 안에 국가계획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남해안 남중권 10개 도시와 연대해 유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개최가 확정되더라도 걸림돌은 있습니다. 회의를 열려면 3천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컨벤션 센터가 필요한데 여수 세계박람회장은 당사국 총회를 열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투자를 유치해 대형 컨벤션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의장 부분은 기후변화 총회, 당사국 총회의 기준은 각 1,600석 규모 20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수 박람회장에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역대 개최지에서는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 11월 7일부터 2주 동안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남도도 여수 개최를 응원하고 나선 가운데 여수시가 엑스포에 이어 국제회의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024년까지 말 산업 육성을 위해 742억 원을 투입합니다. 현재 도내 말 사육 두수는 지난해 말 기준 738마리로 승마 인구와 말 관련 업체 수가 적어 제주도와 경기도 등에 비해 취약한 실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말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근 말 산업 육성 5개년 종합 계획을 세웠습니다. 말 사육 두수를 2024년까지 2,000마리로 늘리고 31곳인 승마시설도 2024년까지 40곳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8곳인 유소년 승마단은 2024년까지 15곳으로 학생 승마 인구도 연간 10,000명씩 늘릴 방침입니다. 말 사육 농가 육성을 위해 말 사육 환경 개선과 번식용 승용마 구매비 융자 등에 86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승마시설 확대와 말 산업 특구 지정, 초중고 학생 승마 체험 활성화와 승마대회 개최, 승마교실 운영 등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말 전용 조사료 단지 조성과 말 산업 연구 개발, 말 산업 선진지 연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00억 원 규모의 말 힐링 복합 공원 조성 사업을 국고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최다 규모의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진행합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 개량 사업에서 전라남도는 1,467동의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전국 물량의 18.48% 수준으로 전국 최다 규모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농촌 지역의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 환경 개선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농협에서 주택 개량 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사업 대상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빈집 자진 철거, 어린 자녀 보육 가정과 다문화 가정, 무주택자들을 포함한 노후 불량주택 개량, 귀농 귀촌자 순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농촌주택 개량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을 초청해 올해 도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함께했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도민들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LG 헬로 비전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지난 1년간 많은 성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전남 도정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많은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지난 한 해 정말 바쁘신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뭐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정말 좀 떠올리는데요. 특히 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보람됐던 것들, 또 그다음 좀 아쉬웠던 것들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지난 1년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전라남도 고용 지표가 65.2%인데 지난 10년 이래에서 가장 좋은 그런 고용 지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산단 분양률도 20%대에서 50% 이제 후반 정도 이렇게 대폭 일자리가 이제 기업 유치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스마트팜 핵심 밸리도 전남 고흥에 이렇게 유치되게 됐고 또 한정공대 유치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SOC 측면에서도 목포에서 부산까지 이제 남해안철도 그리고 광주에서 순천까지 해서 거쳐서 부산까지 가는 이제 경전선 철도가 작년 연말에 다 확정이 돼서 이제 목포 부산을 2시간 23분이면은 다닐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호남 화합 차원 그리고 전라남도 내에서도 목포와 광양 간의 시간이 기차로 이렇게 대폭 단축되게 된 점은 대단히 뜻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도 많이 이렇게 왔고요. 이제 저희들이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청렴도 평가가 굉장히 하위 등급으로 나와서 지난 10년간 사실은 도민들께 걱정을 좀 끼쳐드렸는데요.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는 이제 2단계 상승해서 4단계에서 2등급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점수로는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민들의 걱정을 덜게 돼서 정말 우리 전라남 도정이 청렴한 가운데 도민들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그런 도정이 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흑산공항이 제대로 국립공원심의위원회 보류된 이후에 진척이 없어서 그런 점은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수 순천 11구 사건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이것을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또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20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가 다 끝나갑니다만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쉽게 생각하고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법원의 무죄 판결을 기초로 해서 반드시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진짜 지난 한 해 정말 뭐 돌이켜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지난해는 지난해고 이제 올해는 또 새로운 것들을 또 이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또 신년 초부터 엄청 바쁘게 또 움직이셨어요. 지난 10일 또 유럽 순방을 또 다녀오셨는데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좀 둘러보고 오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이제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여건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랄지 특히 이제 해상 풍력 이런 면에서 굉장히 입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태양광 위주로는 많이 돼 왔는데 해상 풍력이 소규모로만 돼 있고 우리나라가 해상 풍력 자체가 굉장히 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독일이랄지 덴마크, 특히 이제 덴마크가 해상 풍력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어서 덴마크 사용 전기의 50%를 이제 해상 풍력으로 충당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덴마크의 그 소위 말하는 해상 풍력의 배후 단지가 SBL 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단히 배후 단지 항구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덴마크 쪽 또 영국 쪽까지 네덜란드 쪽까지 이런 해상 풍력의 전진 수출 기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서남권의 해상 풍력을 대단위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또 배후 단지까지 만들어서 우리 동북아 해상 풍력의 중심 지역이 돼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진지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 분야의 노력을 많이 하면은
대단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1기가와트,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되는 해상 풍력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 거기에 갔더니 6,000명의 고용이 늘어난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한국전력, 한전하고 또 전라남도, 또 신안군, 또 전남개발공사 이렇게 해서 4자가 협약식을 갖고 지금 3기가와트 대단히 해상 풍력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3기가와트만 하더라도 6,000명씩 3기가와트면 18,000명의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에 대단지 조선소가 생기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뭐 좀 보니까 또 다른 역점 시책이 있습니다. 사실 좀 발음도 사실 좀 어려운데요. 원형 방사광 가속기 구축, 이거에 대한 논의도 좀 이번 유럽 나가셨다가 얘기를 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3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까지는 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공대가 세계적인 공대로 이렇게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작년에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이제 소재 산업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급하다 이렇게 하면서 4세대 최신형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설치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난 이제 3월달, 4월달에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전공대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의 클러스터 또 기업들을 위해서는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가 필요하다 하고 마스터 플랜에 그 계획을 포함을 이미 했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렇게 그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꼭 유치하도록 이렇게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근데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가 뭔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전자 있잖아요. 원자, 전자 할 때 전자를 빛의 속도로 쏴면은 이렇게 전자빔을 통해서 그 각도가 이렇게 틀어질 때마다 방사광이 나오는데, 그 방사광을 활용해서 물질의 구조 분석, 전자 현미경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물질의 구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는 이제 바이오 산업, 신약 개발할 때 예를 들면 타미플루랄지 비아그라 이런 부분들이 다 방사광 가속기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또 이번에 이제 스웨덴에 가서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까 에너지 신산업의 소재 개발,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새로운 지금 배터리 개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꼭 필요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전천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광주, 전남, 전라북도까지 포함해서 우리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의 연구 능력이 대거 이렇게 향상이 되는 거고, 또 대학의 연구 능력이 실제로 이제 응용 가능한 실용적으로 이렇게 연구가 중심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연구 기술을 가지고 기업의 기술, 기업의 연구 개발, 또 기업이 그것을 가지고 상품화하는 또 벤처 창업이랄지 벤처 기업, 이런 부분이 다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광주 전남 혁신도시 나주에 오는 한전공대, 세계적인 공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랜드마크적인 연구시설이 필요하다. 바로 그게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가 되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되게 거창한데요. 사실 그러면 이게 한전공대가 건립이 되면서 이 안에서 그러면 저희가 이거에 대한 모습들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한전공대에 이렇게 2020년 개교하게 되고, 이제 방사광 가속기까지 이제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에 되게 되면은 방사광 가속기는 이렇게 원형입니다. 원형으로 해서 멀리서 보면 축구장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근데 그게 소위 연구 중심의 센터가 되는 거고, 많은 연구자들이 상주하면서 연구도 하게 됩니다. 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뭐 앞서 풍력발전소에 또 여기에 이제 방가속 원형 방사광 가속기 이것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전라남도는 일단은 뭐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 뭐 최고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른 분야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 전남이 그래도 이제 6천만 관광객 시대를 좀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예, 지난해 이제 전남 관광객이 5,700만을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2017년도, 18년도는 2년간 5천만을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5천만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잠시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2019년 지난해에는 5,700만이 이렇게 돼서 대거 이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특히 이제 여수가 1,300만 5년간 이제 전국에서 1등을 기록을 하고 있고 순천도 1,000만을 돌파를 해서 작년에 이제 순천도 아마 또 2위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목포 신안권도 작년에 천사대교 개통되고 또 목포 해상 케이블카 또 목포 역사문화지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목포도 600만 정도 이렇게 관광객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5,700만을 돌파를 했는데요. 올해도 이제 저희들은 정말 관광이 우리 전라남도의 앞으로 주력 산업, 미래의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천만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6천만 관광객은 올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6천만이다, 뭐 얼마 이런 숫자가 또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서 당일치기 관광이 아니고 1박 2일 내지는 최소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체류형 관광으로 해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 콘텐츠를 많이 또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또 우리 지역에 오신 관광객들을 절대 특별한 대우는 아니더라도 바가지 요금이랄지 불친절이랄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금 도민들께서 많이 지금은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만은 더 잘해서 우리 전남 찾는 관광객들이 야 전라남도 갔더니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쉴 수 있고 또 음식도 맛있고 또 친절하고 아 전라남도 다 같이 가자 뭐 이런 그런 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우리 전라남도 발전의 앞으로 미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지금 이미 전라남도가 관광으로도 많이 위상이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계획들이 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뭐 명실상부 관광까지도 진짜 꽉 잡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다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지사님께서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2020년 유행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도 또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아까 이제 4세대 방사광 가속기 또 방금 말씀하신 202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이제 COP로 쉽게 부릅니다만은 COP 총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근데 어려운 과제인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우리 도민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그걸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광주 전남까지도 함께 힘을 합쳐야 되고 필요할 때는 전라북도까지도 힘을 합쳐서 이렇게 반드시 유치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권의 남해안 남중권으로 해서 이제 경남, 전남 이제 10개 시군, 여수를 중심으로 한 10개 시군에서 2022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COP 총회를 이제 우리 지역에게 유치하겠다 이런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 COP 총회는 아시아권에서 개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금년 상반기 내로 유치를 확정을 해주고 또 유치 지역까지 확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장관께도 제가 2번이나 가서 건의를 했고 총리님께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시도도 서로 이렇게 유치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 관계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우리 전남과 경남이 함께 추진한 거고 2012년도에 여수 세계 박람회가 바로 이제 이런 COP 정신하고 합당한 거거든요. 숨쉬는 바다, 살아있는 연안.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토로 해서 우리가
여수 엑스포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 여수 선언으로 그것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선언의 정신에 비춰볼 때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관한 세계 유엔 총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세계 197개국 2만 5천 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하는 매머드 큰 국제 대회인데 우리 지역에 반드시 유치하도록 해서 우리 경남, 전남, 영호남 화합 차원 또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우리 10개 시군의 브랜드를 올리고 전남도 크게 홍보를 할 수 있고 우리 전남의 관광 여건이 대단히 세계적으로 특히 성과 바다는 세계적인 여건을 아름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남 관광도 알리는 그런 좋은 기회로 꼭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다 함께 전폭적으로 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이제 어느덧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좀 오가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유일하게 저희 광역단체 중에 유일하게 또 의과대학이 없는 게 또 사실 저희 전라남도입니다. 뭐 광주 전남으로 봤을 때야 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남만 따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의과대학이 없는데 최근에 또 이 역점 사업으로 또 유치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구상이신가요? 예, 정말 꼭 필요한 질문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의과대학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만 없는 거거든요. 이제 강주에 전남대학과 조선대학에 의과대학이 있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전라남도는 없는 거고 또 전라남도는 농촌 지역이고 섬 지역이기 때문에 의사 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농촌이랄지 섬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대학,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의무 복무 기간을 두어서 이런 어려운 벽지에서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 전라남도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의과대학이 없는 대학은 없는 지역은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라남도에 유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년에 이제 이런 부분 논의가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라남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대학 내지는 의과대학이 반드시 유치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네, 뭐 꼭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도민들에게 이런 부분들 저희가 확실하게 좀 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해주시죠. 예, 도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정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는 이제 새로운 정도 천년을 맞아서 미래를 향해서 또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 요즘에 많은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 힘차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관광객들도 더 많이 오도록 해서 우리 전남 지역경제 그리고 전남의 미래를 힘차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희 전남도정은 청렴한 가운데 도민을 제일로 모시는, 도민을 제우선으로 모시는 생명의 땅, 어떤 전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항상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광, 기후변화 등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 청년이 돌아오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전남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준비된 것들이 올해는 하나하나 완성돼 국내를 넘어 세계 으뜸 전남으로 우뚝 서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슈토크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